안녕하세요. 딜리의 공책 딜리입니다. 오늘의 공책을 펼쳐볼까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김병한 작가의 초의식 독서법 중 독서 3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같은 책을 필사한 내용 중 사행 독서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행 독서는 4가지를 행하는 독서를 말합니다. 읽고 생각하고 쓰고 요약하기입니다. 이 4가지의 중요성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생각하기였습니다. 초의식 독서법 186에서 187페이지 읽어드립니다. 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하기는 아무나 못한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스스로 못하도록 가두는 것과 다름없다. 생각하는 것은 습관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매우 힘든 행위 중 하나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평생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사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즉, 스스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일상의 모든 것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고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의 생각은 외부 조건이나 자극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반응하는 생각 같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상황과 자극에 의한 생각 말고 나 스스로 찾아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하는 생각은 당장 내 앞의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나와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물건, 관계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복잡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관계가 멀어 보이는 것은 연결짓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불필요한 생각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뇌가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한 걸 좋아하는 습성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책에서 만난 거인들과 지혜의 말을 전하는 작가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쓸데없는 생각이고 할 일 없는 사람의 상념이라 했을지 모릅니다. 책을 보다가 이 구절 너무 좋다. 정말 맞는 말이야. 라고 느낀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시죠? 이런 구절은 짧지만 임팩트가 강합니다. 생각과 사유의 끝에 나온 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면 사고력이 성장하고 거기서 사유가 이루어집니다. 사유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을 깨닫고 변화하면 행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진리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방법과 비밀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그들의 비밀은 대부분 경험과 깊은 사유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187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뒤집어 말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와 성공을 얻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 된다. 우리가 이미 많은 책에서 보아왔듯이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 방법과 비밀을 깨닫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경험을 통해 깨달았으며 무엇보다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에 사고력이 더해져서 성공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경험뿐이었다면 그건 노하우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것일까요? 책에서는 생각하기를 돕는 방법으로 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서양인들은 말을 할 때 사고력이 향상되고 동양인들은 말을 안 할 때 사고력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합니다. 저자는 동양인인 한국인에게
적합한 독서법과 사고법은 따로 있다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쓰기를 강조합니다. 쓰는 것과 함께 산책하는 것도 말했는데요. 이것의 공통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쓰는 것과 산책 모두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뇌를 깨워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소요학파가 있었던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걷기와 쓰기는 생각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쓰기는 생각을 정리하는 데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쓰기까지 해야 함을 느끼시겠죠? 188페이지를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읽기와 생각하기, 쓰기와 요약하기는 결국 쓰기를 통해 하나의 순환체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우리 선조들 중 서해 유성룡과 연안 박지원의 말을 예로 들었습니다. 서해 유성룡은 생각하지 않는 독수를 경계했다 하는데요. 그의 서해집을 보면 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5수레의 책을 외지만 그 뜻을 물으면 멍하니 알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 있답니다. 연안 박지원도 서해 유성룡과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논이는 물고기가 물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책 내용을 눈으로만 읽거나 혹은 입으로 달달 외우는 식의 독서법은 책 자체에 함몰되어 버려 책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못 보게 한다. 고 경계의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강조한 독서법의 원리는 책을 눈으로만 읽거나 빨리 습득하는 빠른 독서가 아니라 생각하고 성찰하는 독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짧은 글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쓸 게 없는 날도 많습니다. 그래도 써보려고 노력합니다. 쓰면서 느끼는 것은 쓰기 위해 생각하고 또 다시 쓰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한 줄 내 생각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딜리의 공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하기와 쓰기를 통한 성찰하는 독서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딜리의 공책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당신의 공간을 충만히 채우는 하루가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